안녕하세요. 수원의학과 이상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물 흘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눈물 흘림을 단순히 불편할 뿐 안질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물 흘림이 지속될 경우 급성으로 염증이 생겨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성으로 발전할 경우 눈곱도 끼고 자주 눈물을 훔치다 보면 피부가 손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물이 외부로 흐르는 증상은 분비가다와 배출장애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비가다는 흔한 안구 건조증이나 알라이성 결막염, 렌즈 착용 등으로 안구에 자극을 많이 주었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출장애는 눈물이 코로 내려가는 길이 기능적으로 막히거나 아니면 진짜로 폐쇄가 일어났을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비루관 폐쇄는 안면신경마비나 결막이 늘어져 누점을 막고 있는 경우, 이런 여러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비루관 폐쇄부터 먼저 치료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루관 폐쇄는 크게 완전 비루관 폐쇄, 부분 비루관 폐쇄, 기능적 비루관 폐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완전 비루관 폐쇄일 경우에는 누비강 무납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 흘림을 일찍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에는 간단한 수술로도 대체할 수 있지만 완전히 막힌 경우에는 코로 통해서 뼈를 꼭 뚫어줘야 되는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분 비루관 폐쇄일 경우에는 눈물은 증상은 나타나지만 우리가 물로 통하는지 검사해 봤을 경우 아직 완전히 막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경우는 누관 튜브술이라는 간단한 수술로 거의 80%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능적 비루관 폐쇄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결막 이완증이나 안면신경마비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해부학적으로는 잘 뚫려 있지만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눈물이 눈물길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럴 경우는 성공률이 좀 떨어집니다. 다만 결막 이완증의 경우에는 결막 상용술과 누관 튜브술을 같이 시행했을 경우 그래도 성공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눈물점 폐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눈물점 폐쇄는 눈에서 코로 내려가는 눈물길 입구가 눈의 안쪽, 내안각 쪽에 아래 위로 두 개씩 있습니다. 이곳이 여러가지 환경의 원인이나 선천적으로 좁은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눈물점 성형술 또는 누관 튜브술로 간단하게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다음은 선천성 비루관 폐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신생아들이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눈곱이 껴요 하고 안과로 많이 오게 되는데요. 신생아들이 눈물을 흘리고 눈곱이 끼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생아 결막염이라고요. 어머니의 산도를 통과할 때 어머니 산도의 균이 눈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선천성 비루관 폐쇄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안과에 와서 진료를 해보면 두 가지 감별 진단이 가능한데요. 만약 선천성 비루관 폐쇄일 경우에는 마사지로 치료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선천성 비루관 폐쇄, 우리 신생아들은요 태어날 때 20% 정도의 확률로 이 눈물길의 맨 마지막 부분, 코 있는 부분에서 얇은 막으로 막혀서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의 증상은 눈물을 흘리고 눈물은 잘 내려가지 않을 경우에는 고인물은 썩듯이 눈곱이 끼게 됩니다. 얇은 막으로 있기 때문에 마사지만으로도 잘 뚫리는데요. 마사지 방법은 저희 안과에 내원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1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마사지만으로 뚫리는 경우가 막혀있는 어린이들의 80%지만 나머지 20%는 마사지만으로 뚫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8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조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처음엔 물로 뚫어주고 그래도 실패할 경우에는 탐침법이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막혀있는 얇은 막을 뚫어내게 됩니다. 이 경우도 사실은 성공률은 한 80% 정도입니다. 나머지 그래도 안 뚫린 20%는 15개월 경에 전신마취해서